되었던 공식이 일단 그거는 기본이니까 안 할게. 수직선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안 할 건데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렇게 줄여서 말한다 했잖아. 점점거라고, 그치? 점점거 공식 써 이러면 점점거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외운 사람. 그러면 한수이 자신 있는데 얘기해 보세요. X. 뭐야? 아가 뭐야? 저요. 바로요. 얘기하세요. 저요. 절대값 괄호를 X 열어요. 빼기 X 일단 원. 괄호를 조용히 좀 해. 돈가스 들어가서. 네? 그 괄호하고 X2 빼기 X 1하고 제곱하고요. 책보가 아니야. 더하기 Y2 빼기 Y1하고 제곱해요. 맞아요. 이게 나아요. 그래서 X2, X1으로 기억하는 게 일단 교재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시죠. X좌표끼리 알아서 빼. 방향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X좌표 뺀 것의 제곱에서 Y좌표에 뺀 것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이거의 제곱근을 구해주면 이게 점점거 공식이었고 이거 말고도 했었어. 내분점, 외분점, 중점까지 하지 않았나요 우리? 그렇죠.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중점도 공식을 알고 갈게요. 선분을 내분점, 외분점, 그 다음에 중점까지 해볼게요. 내분점이 뭐였을까? 내분점. 안으로 나누는 거. 성분을 몇 대 몇으로 일정한 비로 나누는 이 성분 안에 위치하는 성분 위에 존재하는 점이었었고 외분점은 성분 위가 아니라 성분의 연장한 선 위에 있는 게 외분점이었었죠. 그 다음에 중점은 진짜 중점이야. 성분을 딱 정확히 2등분하는 점.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중점 다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성분을 A, B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몇 대 몇으로 내분하냐 외분하냐 이것을 n 대 n으로 넣을게요. 그러면 이거 내분하는 점은 공식이 뭐였을까? x좌표, y좌표 둘 다 쓰지 않고 하나만 사용해서 나타내볼게요. 그래서 내분점 구하는 공식은 b를 먼저 더해요. n 플러스 n분의 까먹은 사람들 계속 다시 기억하고 이거는 입력해줘야 돼요. 그러면 n 플러스 n분의 여기 m 곱하기 이 선분에 a, b라고 언급을 했으면 a가 시작점이고 b가 끝점이 돼서 시작점, 끝점의 좌표를 곱하는 거예요. 이거 구분해서 곱하라고 했어요. m 곱하기 끝점의 좌표 플러스 n 곱하기 시작점의 좌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내분점이었고 그래서 내분점은 플러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분점은 없어요. 외분점은 위에 있는 공식에서 부호만 갖고 오면 되죠. 부호만. 그래서 m-n분의 mx2-nx1이라고 해서 외분점 나타내고 중점 제일 쉬운 공식이에요. 중점은 무조건 그 두 점의 선분의 두 점의 좌표의 평균이야. 그래서 더해서 2로 나눠주면 중점의 좌표가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 했어요? 안 했어요? 공식? 대표형 105번을 볼 거고 여기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이 점의 좌표의 위치를 좀 무시하고 그냥 삼각형을 그릴게요. 원래는 지금 A, B, C가 각각 나타내는 사분면이 달라. 올려져 있는 사분면이 다르긴 한데 그냥 무시하고 심플하게 A, B, C를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삼각형의 형태로 놓고 할게요. 그러면 A, B, C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각 A의 2등분선이랑 점 BC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점 D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각의 2등분선이 되어 있다는 거고 2등분선 끝에 있는 점이 점 D고 이 좌표를 구하래요. 그럼 이 그림 보자마자 중학교 2학년 때 닮음에서 했던 비례식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는 거 있을까? 내각의 2등분 나왔을 때 이거 저번에 정리했던 거 같은데? 노트에다가 정리한 것 같은데요. 이 AB 대 AC가 뭐랑 똑같아요? 그치. BD 대 CD랑 같다는 거. 그걸 활용해서 이 점 B가 선분 BC의 내분점으로
내분점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인지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길이를 구해야 돼요. 선분 AB랑 선분 A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야 했고, 그러면 여기 점의 좌표를 확인해 볼게요. 1,2고 이거 위치 무시하고 놨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고 3,0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저 점점거 공식 이용하면 AB 길이, AC 길이 구하는 거 가능하죠. 그래서 AB 길이, AC 길이를 각각 구할게요. 이 공식조차 적용 못하면 진짜 큰일 나요. 이젠 안 돼.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공식 적용하는 게 X좌표를 뺀 다음에 제곱한다고 그랬어. 그럼 X좌표 빼보면요.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4지. 4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Y좌표를 빼요. 2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더하는 거 아니고 빼면 4죠, 이것도. 그래서 4를 제곱하면 또 16이고. 그러면 A, B인데, A, B라는 선분의 길이가 주어질 거예요.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럼 루트 32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 4루트 2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치?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AC도 똑같은 방법으로 반의 길이를 구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공식 똑같이 적용하기.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해요. 3하고 1이니까 빼면은 2고 제곱하면 4. 나 Y좌표 빼면요. 그치? 제곱하면 4. 그래서 루트 8, 즉 2루트 2가 된다. 그럼 얘네의 길이를 B로 나타내는 거죠. A, B랑 AC가 4루트 2대 2루트 2니까 자연수의 B로 나타내면 몇 대 몇이 되는 걸까? 그치? 얘네들 2대 1이죠. 루트 2 떨궈두고 2로 나눠주면 2대 1이 되는 거지. 즉 A, B랑 AC가 2대 1이므로 2대 1이에요. 그러면 밑에 있는 밑변의 길이도 2대 1이 될 거 아니야? 여기도 2대 1이 된다는 거. B, D랑 C, D의 길이도 2대 1이고, 그럼 점 D의 정체를 알았다. 뭐냐면 점 D는 선분 B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했어요? 시작점 B예요. 그치? 2대 1로 내분하는 점. 2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되고, 그럼 내분점 공식에 적용해서 점 D좌표 구하면 되겠죠? D좌표 구해볼게요. 일단 X좌표부터 B 먼저 더한 다음에 앞에 나오는 B랑 끝점의 좌표랑 곱하기로 했어. 그래서 끝점이 C니까 여기에 좌표랑 곱해야 돼요. 2 곱하기 3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B랑 앞에 나오는 점의 좌표랑 곱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이랑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 자, Y좌표도 똑같이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일단 두 B를 더하고 처음 나온 B랑 끝점의 Y좌표랑 곱하면 0이고요. 나중에 나오는 B랑 시작하는 점의 Y좌표랑 곱하면 마이너스 2. 그럼 이걸 좀 정리해서 나타내주면 점 D의 좌표가 될 거예요. 점 D 좌표 어떻게 돼요? 몇 컴마 몇으로 나오나요? 네, 얘기해주세요. 그치, 1,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해서 이 점 D좌표 찾을 수가 있을 테고, 그럼 이거 뭘 활용하는 거냐면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활용하는 문제. 좌표에다가 그리는 거 그렇게 해서 좀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공간지각 능력이 뛰어나다 해서 그렇게 안 그려도 이해가 되는 사람 있겠지만, 그려놓고 보면 좀 쉽기 때문에 문제를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읽는 것보다 그려놓고 확인하는 게 더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더 쉬워요. 한번 볼게요. 원점 P가 있고, 원점 U가 있고, 점 P와 점 Q의 좌표가 언급이 돼 있고요. 이걸 가지고 먼저 OP 길이랑 OQ 길이를 구해줘야 돼요. OP 길이 얼마 나올까? 그런 사람. 5 맞아요. 이것도 점점거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OQ 길이는 얼마 나와요? 14.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5하고 14. 얘 너무 빼박 직각삼각형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봐볼게. 여기서 POQ라는 이 각의 이등분한 선이 있어. 이 이등분선이 뭐랑 만나는 거냐면 선분 PQ랑 만나는 이 PQ와의 교점을 찾으면 그 교점의 X좌표를 A분의 B라고 한대요. 그럼 이 점이 뭔지는 모르지만, 본점이 뭔지 모르지만 이 점의 X좌표는 찾을 수 있겠지. 왜냐하면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할게요.
각이 이렇게 2등분 됐다라고 하면은 이 변의 길이 b가 이 아래쪽에도 반대쪽에 있는 대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5대 13이니까 P에서 이 점까지랑 이 점에서부터 끝까지도 똑같이 5대 13이라는 길이가 적용돼요. 그럼 저 점 M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놈이 선분 PQ를 어떻게 하나요? 선분 PQ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냐면 5대 13으로 내분해요. 그치? 그래서 5대 13으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를 찾으시면 돼요. X좌표만 찾을 거니까 X좌표로만 할게요. 일단 내분점 공식이 뭐였냐면 B를 일단 더해요. 5 플러스 13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 했냐면 앞에 나오는 B랑 뭐랑 곱하기로 했지? 항상 시작점 끝점을 구분해 놓으라 했죠. P가 시작, Q가 끝이었어. 여기서부터 5대 13으로 가는 거니까 앞에 나오는 이 B랑 끝점이랑 곱해주시고 X좌표만 찾으면 되니까 X좌표만 곱할게요. 5 곱하기 12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나오는 B랑은 시작하는 점의 좌표랑 곱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 13이랑 P의 X좌표를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13 곱하기 3 해서 39가 되고 그러면 이게 그 점의 X좌표가 된다는 거. 얘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기하 분수로 나타내면 이 A분의 B꼴로 나올 수 있겠지. 정리를 좀 해보세요. 안 하면 18분의 99가소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분모 분자를 모두 9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9로 나눠버릴게요. 그래서 기하 분수가 나타날게요. 2분의 11이라고 해서 나온다. 이게 요 점의 X좌표가 되는 거고 X좌표만 구하라 했으니까 X좌표만 내분점 공식을 사용한 거. 그러면 A, B가 되고 A 플러스 B의 값 구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있었어요. 대변의 길이가 같다. 기억날까? 그러면 이 대변의 길이, 즉 BC의 길이를 구하면 이게 AD의 길이랑 같아져야겠죠. 그러면 선분의 길이 구하는 건 점점거를 이용해서 구해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니까. 그러면 선분 BC의 길이와 선분 AD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 A, B라는 이 점 B좌표가 들어간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성질을 이용하냐면 하나 가지고는 안 돼. 지금 미지수가 2개이기 때문에 식도 총 2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풀러 제기려면. 그러면 두 번째로 필요한 거는 평행사변형 성질 중에 대각선이야. 대각선. 이 대각선이 뭐 한다는 성질이 있었을까? 기억나는 건데요? 삐뚤어졌어요. 서로 이등분해준다. 그러면 AC라는 대각선이 BD를 반으로 잘라주고 BD라는 대각선이 AC를 반으로 잘라줬죠. 그럼 뭐가 겹치냐면 AC라는 이 선분의 중점과 BD라는 이 선분의 중점이 겹쳐지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용할 거는 AC라는 선분의 중점과 BD라는 이 선분의 중점이 겹쳐지니까 이 좌표가 똑같다는 걸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BC 길이 구한 다음에 AD 길이랑 같다라는 걸 한번 이용할게요. BC 길이 한번 구해볼까? 이것도 어떻게 해? X좌표 길이 빼고 제곱하고 Y좌표 길이 빼고 제곱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지. X좌표 빼면요 6이고요. 나는 양수에서 음수를 뺐어요. 6의 제곱. Y좌표를 빼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제곱하면 1. 그래서 선분 BC의 길이 루트 37이고 그러면 A에서 D까지 나타낸 것도 이 AD 길이도 똑같이 루트 37이 돼야 되고 실제로 점을 빼볼게요. X좌표를 빼면 A-1 제곱하면 제곱 Y좌표를 빼면 B-4 제곱하면 제곱 이렇게 되는데 얘네 둘이 같아져야 되는데요. 좀 복잡해.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뭔가 2차식의 스타일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기 싫어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정리는 좀 할게요. 목소리 점점 마탱이 가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듣기에는? 네. 나 이거 듣기에는 막 되게 쪼잔한 목소리가 되고 있어. 아침에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서 너무 아파 이랬어. 코로나 아니에요. 코로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검사하고 왔어요. 어제도 그저께도 오늘도 검사했어요. 근데 목소리 안 나면 수업 못해요? 못하겠어. 안 하는 거 약간
지금 바라는 거 아니지? 내신. 안 하는 거 바라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아니 그냥 쌤들은 목 아프면 어떻게 하나 궁금해. 그냥 막 마이크 쓰지 않을까? 이러면서. 저거 마이크 있잖아. 오! 저거 무선인데. 마이크 어딨지? 쓰고 싶어.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거니까. 아, 맞다. 한승이 저번에 노래 부르기로 하지 않았니? 한승이 아니. 아 한승이 시험 그때 왔어. 숙제 안 하고 와가지고 저기 마이크를 해가지고 노래 불렀어. 빅뱅 일부러 노래가 의도하는 거 더 아니야? 불렀지. 자기 뭐 노래 불렀지? 실력 뽐내려고. 릴러블리 불렀어. 아니야 봄여름 가을 겨울 그거 불렀다. 불렀어. 상대가 왜 정하냐? 진짜? 아니 기억나서 안 돼. 요거 일단 1번 정리할게요. 조금 귀찮지만 정리해볼게. 근호 있는 수가 똑같다면 근호 안에 있는 수가 같아지면 되는 거지. 그럼 안에 있는 식을 좀 정리할게요. a제곱 귀찮지만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제곱 전개하는 중 마이너스 8b 플러스 16는 37.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거 좀 정리해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b 여기 남아있는 이런 상수항들 넘겨서 한번 나타내볼게요. 더하면 17이고 이항을 하면은 마이너스 17이 되니까 얼마가 돼? 20. 이렇게 해서 일단 식정리 하나가 나왔고 이거 가지고 못 푼다 그랬죠? 미지수가 2개면 식도 2개가 있어야 풀 수 있어. 혹은 이 미지수의 조건이 주어져야. 그럼 두 번째가 뭐였냐면 대각선의 중점이 같다는 걸 이용해요. 그래서 성분 AC의 중점을 만들게요. 그러면 AC의 중점은 중점 구하는 공식이 제일 쉬워. 끼리끼리 더해서 2로 나눠주시면 돼요. X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눠주시고 그러면 5랑 1이니까 6이죠. 6. 2로 나누면 3.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눠주시고 Y좌표 더하면 2니까 2로 나누면 1. 그러면 3,1이 돼야 되죠. 3,1. 그럼 BD도 중점을 만드는 거야. BD의 중점으로. 이거는 문자가 좀 들어가 있네요. 여기가 점의 좌표가 A, B니까 X좌표를 더하면 A-1이고 2로 나누면 돼.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더하면 B-1이고 2로 나누면 돼요. 이게 중점이고 얘네도 같아야 된대. 얘네도 같아야 돼요. 아 그러려면 여기서 이걸 쓸 필요 없이 여기서 너무 빼박으로 A랑 B가 나오지 않나? 보통 문제 중에 여기서 하나에서만 주어져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 공식을 하나 더 사용하셔야 되고 식을 2개 사용하셔야 되고 여기서 A값 바로 나오네요. 얼마일까 A? 7. B도 바로 나오죠. B는 얼마예요? 3. 이걸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2개로 나오나 한번 해볼게요. 해봤나? 일단요. 이 ABC라는 사각형이 마름모라고 했고 마름모는 이런 형태예요.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의 일종이니까 똑같이 대각선의 중점이 겹쳐요.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죠. 첫 번째는 그래서 AC의 중점이랑 BD의 중점이 무슨 소리야? 같다는 걸 활용해서 일단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 중점 구하는 거 쉽다고 했어. AC 더해서 2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X좌표가 2니까 더하면 2로 나누면 1. Y좌표는 4와 B니까 4 플러스 B. 2로 나누면 2분의 4 플러스 B. 이게 AC의 중점이 되고 이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BD의 중점이랑 같아야 돼. 그럼 BD의 중점을 만들게요. 자 일단 X좌표끼리 더하면 2니까 2로 나눠주면 1이 되고 Y좌표 안타깝게도 이 A라는 게 똑같이 B처럼 이렇게 Y좌표에 위치하게 돼요. 그럼 얘네를 완전히 여기서처럼 심플하게 바로바로 구할 수는 없네요. 볼게요. 일단 Y좌표끼리 더하면 A 플러스 7이고 이걸 2로 나눠준 게 Y좌표. 이게 똑같아야 된다고. 얘네는 어차피 같아지니까 되게 소용이 없었어. 그럼 뭐가 있냐면 2분의 4 플러스 B랑 2분의 A 플러스 7 같아야 되지. 즉 4 플러스 B랑 A 플러스 7이 같아야 돼요. 여기서 A, B에 대한 식이 하나 정리가 됩니다. 일단 하나만 정리해보면 B는 A 4 이항할게요.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 맞나? 그러면 B는 A 플러스 3이라고 해서 일단 얘네 관계식은 하나 만들어놨고
문제는 이 관계식만 가지고 A, B를 정확하게 추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식을 하나 만들어야 돼. 무슨 식을 만들면 좋을까? 마름모의 성질을 이용해서. 뭐가 좋을까요? 길이가 맞아. 뭐가 맞냐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죠, 마름모는. 그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것을 이용해주면 되고 지금 A는 멀쩡하게 나와 있어요. 5,4하고 그 다음에 D라는 점도 1,7이라고 멀쩡하게 나와 있고 여기 B랑 C라는 점만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럼 한 변의 길이를 이걸 가지고 구해주는 거야. A, D를 가지고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이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를 확인해볼게요. A, D. 이게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고 요거랑 이 B, C 혹은 B랑 A 이런 것들이랑 길이가 같아야 되지. 이렇게 길이가 같아야 돼. A, B. 그럼 이것도 평분 길이 구하는 거니까 점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활용해서 해주시면 되고 A랑 B 가지고 거리 만들어 보면 X좌표가 빼면 4니까 제곱하면 16 Y좌표 빼면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 그러면 3분 AD의 길이 즉 이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가 나오게 되네요. 얼마가 나왔어요? 5가 한 변의 길이가 5 이렇게 해서 5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A, B랑 같아야 된다. A랑 B 가지고 이제 3분의 길이 만들 거예요. X좌표 빼면 4니까 제곱하면 16이고 Y좌표를 빼면 4-A 제곱하면 이렇게 돼요. 어쨌든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5라는 걸 구했으니까 여기 있는 값이 25가 돼야 되지. 25가 돼야 되죠. 근호 안에 있는 값이. 그러면 여기 16이 이미 있으니까 4-A의 제곱이 9가 돼야 되고 이걸 만족하는 A 값을 찾아주시는데 찾을 수 있을까요? 얼마인지 찾아보세요. 근데 기침하면 안 돼. 너무 기침하면 안 돼. 네. 뭐 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뭐야? 지연이 여기 맨 앞으로 와. 제일 부담스러운 자리에 앉혀야 될 것 같아. 이거 똑같은 내가 그렇게 했어. 뭐야? 왜 안 탈구해? 빨리 오세요. 약간 제일 뭔가 안 한다 싶으면 이 앞에 제일 부담스러운 자리에 앉혀야겠다. 일단 이하수 문제도 거의 어떠신가요? 누구? 지켜보세요. 저렇게 이제 뭉태기로 앉은 학생들. 이거 A가 2개 나오지 않나? 일단 2개가 나오는데 둘 다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곱해서 구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플러스 3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플러스 3이 되게 하려면 A는 1이 될 테고 마이너스 3이 되게 하려면 A는 7이 돼야 되죠. 그럼 A는 1 또는 7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A가 7이 돼버리면은 점 D랑 어때? 점이 겹쳐지죠, 그렇죠? 그래서 제외해야 되지 않니 이거는? A가 7일 경우는 왜냐면 점 D좌표랑 완전 똑같아져 버리고 그러면 이 마름모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점 B랑 점 D가 똑같아져 버린다면. 그래서 A는 1이 가능.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B는 4인가요? 그래서 A는 1, B는 4.
이렇게 해서 A 값과 B 값을 찾을 수 있고 원래는 공식은 되게 심플한데 공식은 중점 공식에서 여기 3으로만 바꾸면 돼. 그렇게 해서 되게 심플한데 왜 그렇게 나오나 한번 봐야 되니까 볼게. 일단 무게중심의 정의, 무게중심의 뜻이 그만 좀 웃어요. 지금 중국산 손석구야. 그만 웃어. 이런 거 좋아해? 이렇게 애들 관심받는 거 좋아해? 무게중심이라는 게 중선의 교점이었어. 중선이라는 거는 꼭지점에서 이 대변에 중점까지 이은 선, 이게 중선이고 얘가 중점이에요. 그럼 중점. 이 중점 좌표 구할 수 있지 않아? 왜냐면 이 선분 점 B랑 점 C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중점 좌표를 한번 구해볼게요. 중점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X좌표와 Y좌표의 합이었어. 그러면 선분 BC의 중점이니까 이 둘을 가지고 지금 중점 공식을 쓰는 거예요. 2분의 Y좌표의 합이고 이게 그러면 이 점 M이라는 것의 좌표가 되고 우리 무게중심이 이 위에 올려져 있는 거지. 여기 위에 올려져 있고 무게중심에 되게 중요한 성질이 있었어. 몇 대 몇이라는 게 있었죠. 그치? 이 중선을 꼭지점에서부터 2대 1로 나눈다는 이런 되게 중요한 성질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잘 보시면 점 G라는 이 무게중심은 A에서 M까지 시작점이 A고 끝점이 M이에요. A, M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해? 2대 1로 내분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내분점을 활용하는 거야. 그럼 점 G는 2대 1로 내분하고 2대 1로 내분하고요.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어. 앞에 나온 B랑 끝점의 좌표랑 곱하기로 했어요. A에서 M까지니까 시작점이 A고 끝점이 M이에요. 그러면 2랑 이 점의 X좌표를 곱하면 분모 약분이 되죠. X2 플러스 X3가 되고 그 다음에 1이랑 시작하는 점의 좌표랑 곱하기로 했어요. 그럼 1이랑 X1을 곱하면 X1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Y좌표도 2대 1이니까 2 플러스 1에다가 시작하는 이 B랑 끝점의 좌표랑 곱하기로 했어요. 그럼 여기랑 곱해주면 Y2 플러스 Y3가 되고 더하기 뒤에 나오는 B랑 시작점의 좌표랑 곱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Y1이 돼. 그럼 요거 분모만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3분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는 이렇게 돼요. 3분의 세 꼭지점의 좌표의 합. 3분의 세 꼭지점의 좌표의 합. 이렇게 하면 무게중심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생긴 게 무게중심. 저 마이크 진짜 쓸 수 있나 해봐야겠다. 너무 아프다. 3분의 세 꼭지점의 X좌표의 합. 이게 무게중심의 X좌표가 되고 3분의 세 꼭지점의 Y좌표의 합. 이게 무게중심의 Y좌표가 돼요. 이때 무게중심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얘는 좀 난감해. 뭐가 난감하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아니어서 무게중심 공식에다가 순수하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느낌상으로는 저것들의 무게중심도 겹칠 것 같긴 한다는 느낌은 있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뭘 찾아야 될까?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가 안 주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문자로 설정해 놓을게요. 문자로 설정해 볼게요. 목소리가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우리가 보통 만들듯이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를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쟤네 중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 뭘 만들 수 있냐면 X1과 X2를 더해서 중점이니까 2로 나누는 게 3이 나오겠지. 즉 X1 플러스 X2 값이 뭘지 구할 수 있죠. 이게 6이 돼야 되나? 네. 중점이 3이니까. 이렇게 해서 좀 식정리를 쭉 해보세요. Y1 플러스 Y2도 찾을 수가 있겠구나. 중점이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한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찾아볼게요. X2 플러스 X3 값도 찾을 거예요. 중점의 X좌표가 4이므로 이 두 값의 합은 8이 되겠죠. Y2 플러스 Y3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찾아주시고 X3 플러스 X1도 이것도 Y3 플러스 Y1도 찾아보세요. 8이랑
7이니까 쉬는 시간인가? 10분? 네. 50분이겠네. 14. 맞나? 이렇게 해서 나오면 이들의 합이 나와요. 예. 이걸 가지고 x1, x2, x3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해 제끼면 돼요. 더해 제끼면 여기 변변 더한다고 하지. 변변 더한다고 뭐냐면 왼쪽 변끼리 더하고 오른쪽 변끼리 더하고 이 뜻이야. 변변 더하면 x1 2개, x2 2개, x3 2개. 즉 x1, x2, x3의 합의 2배가 더 생겨. 좌변을 더하면요. 그 다음에 우변을 더하면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그거는 쭉다 더하면 30이요. 30이요. 그럼 찾았지? x1 플러스 x2 플러스 x3가 얼마냐면 10은. 해서 찾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변 더한다고 했거든. 좌변 우변 더해보시면 y1 플러스 y2 플러스 y3가 나올 거예요. 더해주면 얼마예요? 28. 24. 28이요? 뭐라는 거야? 24등이야. 뭐 28이요? 안 보이는 마이너스 2. 아 그렇네. 마이너스예요. 다 이거 노란색 깔았어. 진짜 24예요? 뭐야 그렇네. 여기 마이너스 2인지도 모르고 있어. 연기하는 거 아니지 저 정도는. 그러면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12니까 무게중심 좌표 구할 수 있죠. 무게중심은 3분의 얘네의 합, 3분의 얘네의 합이었으니까. 그럼 몇 컴마 몇이 나오나요? 3으로 나눠주면 그치 5 컴마 4. 그치 이게 무게중심의 좌표가 돼. 시의 방정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점들을 다 모아놨을 때 그 점들이 만드는 자취라고 하는데 그 점들이 만드는 도형의 방정식을 말하는 거고 얘가 무슨 도형인지 추측하기 힘들 수 있어.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맨날 일일이 추측을 해. 이 모든 점들을 모였을 때 뭐가 됐지? 그래서 얘는 보통 뭐 놓냐면요. 그 만족하는 점의 대표적인 좌표를 x, y라고 놓고 x, y가 들어가는 방정식을 세우면 돼요. 보통 우리는 수상에서는 배우는 도형이 직선이나 원이니까 직선의 방정식 또는 원의 방정식으로 정리가 될 건데 한번 확인해 볼게. 여기서 이걸 만족하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딱 딸랑 한 개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점들이 다 모였을 때 무슨 도형이 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대표하는 점, 이걸 모두 만족하는 점의 좌표를 하나 대표로 놓는 거예요. x, y라고 놓고 여기에는 한 개, 두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P의 좌표를 놓은 다음에 우리 이 방정식을 만족하려면 선분의 길이 구하는, 즉 점점거를 활용해서 나타내줄 수 있지. 식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게 식을 만들어주는 문제예요. 이거 지금 대표 문제로 하긴 하는데 이따가 내가 문제 한번 딱 골라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한번 시켜볼게요. 일단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은 CP의 제곱의 2배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서 어차피 근호를 사용하지만 선분의 길이를 구하려면 루트가 들어가지만 제곱을 할 거니까 안 써도 될까? 원래는 저 점점거를 보면 근호가 있죠. 근데 제곱을 할 거니까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해볼게요. 그러면 A랑 P라는 점의 좌표를 가지고 X좌표의 차의 제곱과 Y좌표의 차의 제곱을 만들면 이렇게 돼요. 원래는 AP 길이를 구하려면 근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곱했으니까 근호를 안 썼다는 거고 그 다음에 BP도 마찬가지. 이 P라는 점과 B라는 점을 가지고 X좌표의 차의 제곱과 이거 뒤에 해놨으면 안 보일 것 같아. 글씨 작아서. Y좌표의 차의 제곱을 하면 이게 BP라는 성분의 길이의 제곱이 되고요. 이게 뭐가 되냐면 2배가 된대요. 뭐에 되냐면 CP라는 성분의 길이의 제곱. 그러면 C랑 P 가지고 또 만들면 되는 거. X좌표의 차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의 차의 제곱. 이것의 2배가 된다는 거고 이 식 정리해주면 그러면 X, Y가 들어가는 어떤 식이 나오는데 도형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보통은 직선 또는 원의 형태로 그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정리를 좀 할게요. 귀찮지만 그래도 해보시면 다 전개를 해서 토고할 거 토고할게요. 뭐야? 아니 저 뒤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카프심이요. 카푸심이요?
전개를 먼저 해주시고 이거 영상 찍고 있어. 전개 과정이 꽤 번거롭구나. 좌변 전개했는데 이렇게 길어. 좌변 하나 전개했는데 한 번에 되면 그냥 한 번에 해요. 나는 과정을 다 써주고 있는데 그냥 한 번에 될 사람은 한 번에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양변에 소거시킬 것들이 있다. 보니까 x제곱 두 개에 나와서 2x제곱이 있는데 어차피 여기도 2x제곱이 생겨버리니까 2x제곱 소거시킬 수 있고 2x제곱 소거시킬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면은 여기 2y제곱도 y제곱 두 개 있으니까 소거시킬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x제곱 y제곱 떨궜더니 x, y에 대한 1차식이다. 아 이거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다. 그러면 정리를 좀 더 해주세요. 마이너스 10x가 있고 y는 이거 하나밖에 없나? 플러스 6y 1, 16, 9, 16 여기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8y 40, 80 이걸 그래서 정리하면 x, y에 대한 1차식이 됐지. 1차식이 된 거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 거고 사실은 직선의 순서는 저 점 P라는 놈의 좌표를 x, y 이렇게 놓는 게 목적이고 그 놈을 대표하는 식을 만들 거여서 그래요.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외분이라는 게 있어. 성분 AP를 1대3으로 외분한다. 자, 외분점 공식을 사용을 해야 돼. 외분점 공식 사용하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외분하는 점의 잠깐만. 외분하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이네. P가 아니라 그쵸? 지금 잘못 봤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여기 위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점 P가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점은 고정된 점이에요. 점점이에요. 그래서 이 AP라는 이 점을 여기를 1대3으로 외분하는 1대3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A에서 시작해서 1대3으로 외분하는 이 점이 대표하는 점이고 이 P가 대표점이 아니라 이 점이 대표점이에요. 외분하는 이 점이. 그래서 이 점을 x, y라고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점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외분점을 활용해서. 엄청 정적이야. 그럼 이 P는 뭔데? P라는 점에 좌표가 뭐라도 있어야 그래야 외분점 공식 쓸 수 있지 않아? 안 나와 있어요. 얘도 진짜 안타깝고 너무 싫지만 미지수로 놔야 돼요. 미지수로 놓으면 이 P라는 점의 좌표 어쨌든 미지수지만 존재해요. 그다음 A라는 점의 좌표 존재하니까 외분점 공식 사용해서 이 X랑 Y를 각각 구하는 거야. 자, 구해볼게요. 외분점 어떻게 썼었냐면 이거 1대3이야. AP를 1대3 B를 빼주고 B를 빼주고 앞에 나오는 B랑 끝점의 좌표를 곱하기로 했어요. 시작점이 A고 끝점이 P인 거야. A에서 시작해서 외분점 갔다가 돌아가는 거니까. 시작하는 B 1이랑 끝점의 좌표 P의 X좌표랑 곱해주시고요. 빼기 끝나는 B랑 시작하는 점의 X좌표랑 곱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곱해져야 되지.
얘가 끝점이니까 이쪽으로 곱해줘야 되고 이쪽으로 곱해줘야 돼요. 시작하는 점이고 A야 A. 시작하는 점이고 끝나는 점이니까. 그래서 5,3 곱해주면 일단 1 곱하기 A 해서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5에서 15 이렇게 하면 이 외분점의 X좌표가 되는 거고 외분점의 Y좌표도 마찬가지로 나타내줄게요. 이거 조금 더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A-15가 되고 그 다음에 외분점도 마찬가지로 외분점의 Y좌표도 마찬가지로 B를 먼저 빼요. n-n분의 이렇게 됐었으니까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B랑 끝점의 좌표랑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 1 곱하기 B를 해주고 빼기 뒤에 나오는 B랑 처음 점, 시작점의 좌표랑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9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B-9니까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2분의 B-9. 나 약간 쭈구리같이 지금 더 이상 갈 곳이 없는데 어쨌든 보일까 모르겠다. 그러면 X랑 Y를 각각 이렇게 사용해서 나타내는데 문제는 얘네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 게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얘네를 X가 이거고 Y가 이건데 우리가 A, B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게 있을까? 어떤 식을 한번 써먹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이 P라는 점이 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A랑 B를 대입하면 식이 창이 되니까 이렇게 해줄 거예요. 얘네를 A, B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A, B로 정리해준 다음에 여기다 대입을 해버리면 그렇게 되면 X, Y에 대한 이 점에 대한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할게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A-15니까 일단 첫 번째로 양변에 2를 곱하자. 이렇게. 여기 중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2x는 마이너스 A-15고 A로 정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죠 지금 떨어져 있는데 플러스로 해야 되지?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걸 A로 정리하겠다는 거. 그럼 A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5 맞나요? 정리한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y는 2 곱할게. 2y는 2 곱할게요. 마이너스 b 플러스 9인데 요것도 정리할 수 있죠. 요것도 b에 대해서 정리할 거. 왜냐면 이 점이 궁금한 거긴 한데 이 점의 방정식이 궁금한 거긴 한데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점은 a, b라는 요 점이에요. 그래서 a랑 b를 사용해서 나타낸 다음에 여기다가 쏙쏙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b는 어디까지 했어? 마이너스 2y 플러스 9가 되고 이 두 점의 좌표가 p라는 점의 좌표지. a가 p의 x좌표고 b가 p의 y좌표니까 그럼 이게 점 p의 좌표예요. 점 p의 x좌표. 그 다음에 얘가 점 p의 y좌표고 그러면 대입을 해주는 거지. 이 p라는 점은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대입하잖아요. 그래서 대입해주는 거야. x좌표에다가 대입해주고 y좌표에다가 y좌표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주시면 돼요. 좀 있으면 목이 나갈 것 같아 진짜로. a 자리에다가 대입할게요. 이 x좌표 자리에다가 이 x좌표 넣었어요. 그 다음 y좌표 자리에다가 이 y좌표 넣었어요. 이걸 정리해주는, 이걸 더 간단하게 1차식의 형태로 정리해주시면 돼요. 정리 가능할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코로나로 나오는 거 아니겠지? 내일도 검사해봐야겠다. 이거 못 보면 찔러봐야 돼. 계산 귀찮다 하지. 뭔가? 정리해서 한 번만 확인해주세요. 정리한 사람 확인해주세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끝나도 되지만 문제에서는 여기에 전부 다
x의 개수가 1인 걸로 정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즉 여기 x의 개수가 1이 아니니까 이 마이너스 2로 나눈 걸 찾으면 돼. 마이너스 2로 나눈 식을 찾아주시면 돼요. 왜냐면 보기에 주어져 있는 식들은 전부 다 x의 개수가 1이니까 그걸로 나눈 식을 찾아서 체크하면 되고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직선에 대입해도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도 또 다른 식이 나올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점 P가 2x 플러스 3y는 12라는 직선 위에 있으니까 좌표를 각각 대입해주면 2a 플러스 3b는 12라고 해서 일단 식 한 개를 만들 수가 있고 하나가 딱 안 된다 했어. 문자가 두 개면. 그래서 나머지 식 하나는 이 길이가 똑같은 걸 이용해서 만들게요. 그러면 루트를 안 씌우고 하자. 어차피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똑같다는 거는 제곱했을 때의 결과도 같아지니까. 그래서 이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해볼게요. A라는 점의 좌표, 내가 안 써놨네? 뭐 하는 거야? A라는 점의 좌표가 4,0. 얘가 4,0이고요. 얘가 0,2가 되는 거. 그러면 X좌표끼리 빼면 A-4 제곱이고 Y좌표끼리 빼면 B. 이게 지금 AP의 길이를 제곱한 거. 근호를 씌우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BP 길이도 마찬가지로 BP 길이는 A 제곱. 이게 X좌표의 차의 제곱. Y좌표끼리 빼면 B-2의 제곱. 요게 Y좌표의 차의 제곱이고 근호 안 씌웠어요. 제곱했으니까. 이게 똑같아야 된다는 두 번째 식이 있어. 그러면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해서 풀이하는 문제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1번식은 좀 그나마 예쁘게 잘 돼 있어. 근데 2번식은 좀 정리할 게 보이죠? 그래서 정리할 거 정리해보면 여기 보시면 전개하면 A제곱 나와요. 근데 오른쪽에 우변에도 A제곱 있으니까 각각 소거될 거야. B제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이제 1차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이 좌변에서 A제곱하고 B제곱 떨구고 남은 거고 우변에서 A제곱하고 B제곱 떨구고 남은 거는 마이너스 4B 플러스 4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거 또 이런 스타일로 정리를 해보자면 마이너스 8A 플러스 4B는 마이너스 12고 조금 불편한 게 뭐냐면 이 수들이 좀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더 작게 만들어 볼게요. 4로 나눠볼게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4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를 두 번째 식으로 사용해서 1번하고 2번을 연립하면 되겠다. 연립방정식 풀이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했냐면 이 직선 위에 있다는 걸로 식을 하나 만들고 두 번째는 문제에서 대놓고 언급한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똑같다. 그래서 제곱한 것도 같다.를 정리해서 나온 거. 얘가 이렇게 1, 2, 3, 4번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번은 우리가 중2 때 했던 1차 함수랑 똑같아요. 기울기랑 y절편이 주어지면 어떻게 했었더라? 방정식 어떻게 만들었었어요? 1차 함수에서 Y는 A 그치 맞아요. 그래서 x의 개수가 기울기가 됐었고 상수항이 y절편이 됐었어. 그래서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었던 거 기억나나? 그때는 ax 플러스 b로 사용을 했었는데 2학년 때는 중2 때는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기울기 m y절편 n으로 더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이게 기울기고 y절편이다. 그래서 이렇게 1차 함수식으로 만들면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 2였고 1번은 그때 배웠던 거니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제 2번부터 특히 2번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1번에서 2번 공식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여기서 내가 한 점이라고 언급을 해놨는데 이 한 점이라는 건 무슨 점이어야 되냐면 지나는 점인 거야. 이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의 좌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한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어요. 이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건데 혹시 이거 공식 배웠나 안 배웠나?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했을까 안 했을까? 배웠어요. 배웠어요? 뭘까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울기 곱하기 그냥 이 공식을 처음에 안 외워지면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긴 해. 뭐냐면 이렇게 기울기는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요. y절편만 모르지.
그럼 1번 공식에다가 지나는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y절편 찾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그거 말고 공식을 최대한 사용하자고. 뭐였냐면 기울기랑 괄호가 갑자기 열리고 뭐가 되냐면 x 빼기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x좌표. 원래 책에서는 y도 y 마이너스 y좌표 이렇게 돼 있고 x 마이너스 x좌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안 쓰고 보통 y는이라는 식으로 많이 사용하잖아. 그래서 이 마이너스 y1이라는 거를 넘겨서 플러스 y1 이렇게 사용할 거예요. 그거 이 공식을 먼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기울기는 m으로 써놓겠지만 우리가 문자로 써놓겠지만 얘가 주어져 있는 거야. 지금 2번에 기울기가 주어질 때였죠. 얘는 주어져 있는 거고 여기만 안 주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뭘 하기로 했었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모를 때 1번 공식을 쓰려면 기울기는 알고 있으니까 이 y절편만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찾아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점의 좌표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x좌표를 x에다가 y좌표를 y에다 대입하면 이런 형태가 나타날 거야. 이런 형태가. 점좌표를 대입한 거고 이 n이라는 애를 나타내면 n이라는 애는 y1 마이너스 mx1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 맞나? 그 다음에 뭔 짓을 한 거냐면 이 n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서 나타낸 거예요. 여기다 넣어서 나타낸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 y는 mx고 n 대신에 아까 좌표 대입한 거 그걸 넣어서 사용해보면 y1 마이너스 mx1 이렇게 되는데 m으로 묶이는 애들이 있어요. 이 m으로 묶이는 애들. 그래서 이 m으로 묶이는 애들을 묶어보면 y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x1이 되고 플러스 y1 이렇게 나와. 뭐가 주어질 때냐면 지나는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예요. 두 점 가지고 기울기 만드는 거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두 점 있으면 뭘 만들 수 있어? x 증가량, y 증가량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기울기가 없는 대신 우리가 그냥 만들면 되는 거야. x 증가량 이거 방향은 똑같이 빼야 증가량이 돼요. y 증가량 이렇게 해서 만드시고 위에는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 여기 2번 공식에서 기울기만 실제로 만들어준 것 뿐이고 나머지는 정말로 한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럼 3번은 이렇게 하고 4번까지 일단 공식 정리하고 문제 몇 개 풀고 끝낼게요. 4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x절편하고 y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의 공식인데 굳이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하는 학생도 있을 거야. 나중에 기하 과목 선택할 거면 이 공식이 또다시 등장할 거예요. 근데 그거 선택 안 하고 나는 그냥 대충 할래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x절편이 a라는 거는 이거 안 써도 돼요. a, 0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거잖아. 그리고 y절편이 b라는 거는 0, b를 지나는 거죠. 그러면 지나는 두 점의 좌표가 있으니 여기다 넣어줘도 충분하지. 세 번째 공식에 넣어줘도. 그렇게 해도 나오긴 하는데 이걸 굳이 공식화해서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식 한번 확인할게요. 뭐냐면 x절편분의 x 좀 생김새가 이상하게 생겼어. 우리가 y는 이렇게 해서 정리했었는데 여기는 뜬금없는 형태로 나와요. y절편분의 y는 1이라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이거는 여기서 실제로 대입해서 만들어주는 식이에요. 실제로 대입해서 만들어주는 식. 중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중점 좌표 구해서 지나는 점으로 써먹으면 되겠죠. 기울기는 너무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중점의 좌표를 먼저 구할게요. 구하면 되게 쉽다 했어. 더해서 반띵. 그러니까 x좌표끼리 더하면 4니까 반띵하면 2. y좌표끼리 더하면 2로 나눠주면 1. 그러면 중점인 2,1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공동식을 물어보는 거. 그러면 우리가 공식을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기울기 괄호 열고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괄호 닫고 플러스 지나는 점의 y좌표 이렇게 생겼었어 공식이. 여기다 그대로 쭉쭉쭉 적용해 주시면 돼요. y는 m에다가 기울기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x 마이너스 지나는 점 x좌표. 뭘 지났냐고 했냐면 중점. 지나는 점 x좌표 빼주시고 플러스 지나는 점의 y좌표. 그러면 기울기 대입하고 지나는 점의 좌표 대입했어요. 이걸 좀 더
괄호를 열어서 예쁘게 정리를 해보면 y는 마이너스 x, 여기 플러스 2가 되죠. 뒤에 있는 1까지 계산해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정리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거예요. 해볼게. 방정식이 뭐였냐면 x 절편분의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는 1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겨먹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럼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x절편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x y절편은 1이니까 1분의 y 그러면 이게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불편하지만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뭐를 지난다라고 했냐면 12,a래요. 정리를 더 예쁘게 할 사람은 하시고 마음대로 하시고 일단 12,a를 지나니까 지나는 점의 좌표는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대입을 해볼게요. x좌표 x에다 대입, y좌표 y에다 대입. a 나오겠지. 그럼 y로 정리했어도 되게 예쁘게 잘 나오겠다. 12, a 각각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4 플러스 a는 1이라고 해서 a 값 주어지는 거 맞나요? 5. 맞아요. 그 다음에 110-1번은 뭔가 생김새 직선 이 점의 좌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렵겠다 싶었는데 별로 안 어려운 게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L인데 또 다른 점들도 다 직선 L 위에 점이래요. 얘네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만들래? 아래 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만들래? 얘네 모두 다 이 직선 위에 있는 거지. 이 네 개의 점 모두. 그러면 멀쩡한 걸 이용해서 만드는 게 더 쉽지 않아? 이 멀쩡한 점들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 2,-1과 마이너스 4,7을 활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만들 건데 몇 번째 공식 써먹어야 돼, 이거는? 그치? 세 번째 공식을 써먹어야 돼요. 그럼 세 번째 공식은 기울기를 직접적으로 만들어줄게요. 기울기 x증가량. x증가량 할 때 이거 같은 방향으로 차를 구해야 증가량이 되는 거 알죠? 그러면 x증가량은 전화 안 해, 전화. x증가량은 마이너스 4에서 2를 빼면 그러니까 2에서 마이너스 4로 떨궈진 거니까 6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6이 x증가량이고 y증가량이요. 7 빼기 마이너스 1을 하면 즉 마이너스 1에서 7이 되려면 8칸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y증가량은 8이 돼요. 이게 기울기가 되고 두 점 중에 한 점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돼. x 마이너스 지나는 점 x좌표 그 다음에 플러스 지나는 점의 y좌표. 지나는 점의 y좌표가 음수여서 이렇게 마이너스 1로 표시가 된 거고 그럼 이 방정식을 정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직선 L의 방정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요. 분모 마이너스 6이고 분자가 8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x 이거 혹시 분배할 수 있을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4죠. 곱해주는 거예요. 분배해서 이걸 괄호를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면 곱하면 3분의 8이 나와요. 그럼 3분의 8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돼요. 얼마일까요? 3분의 8 마이너스 1. 3분의 5. 그치? 플러스 3분의 5. 이게 우리가 원하는 직선 L의 방정식이고 그 다음 어쩌라고? 어쩔 거야 그 다음에? 그치? 각각 대입하면 돼. 남은 점들 얘네가 모조리 다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 했으니까 차곡차곡 한 번씩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A, 3도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5,B도 대입해줘서 그렇게 해서 A와 B의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한번 해보실래요?